세월호 침몰 사고 해역에서는 생존자를 찾기 위한 사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0여 명의 전문 잠수 요원들이 교대로 계속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살이 느려지는 소조기를 맞아 수색 구조 작업에 성과를 기대했지만 아직 생존자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고 해역의 파도가 잔잔하고 또 물살도 그리 거세지 않다고 합니다. 진도 앞바다에 YTN 취재진 나가 있습니다. 정찬 뱅커 나와주시죠. 네, 사고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구조 작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수 앵커가 말한 것처럼 이곳은 지금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필사적인 노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해내기 위한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고 만 엿새가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그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이곳에서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지금 바람도 많이 잦아들었고요. 파도도 높지 않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곳에 온 이래 가장 좋은 기상 조건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좋은 소식이 좀 들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한석 기자. 네. 일단 지금 배가 어디에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데요. 네네. 수면 아래로 일단 가라앉았는데 네. 이 배의 위치가 수면 아래에서 도대체 얼마나 더 내려간 겁니까? 지금 배의 위치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부표들입니다. 예. 그 이외에도 선수에 매달려 있는 두 개의 리프트백, 공기 주머니가 세월호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프트백은 선수와 연결되어 있는 줄이 느슨해지면서 제대로 부양 기능을 하려면 이렇게 수직으로 세로로 서 있어야 하는데 예. 물 위에 누워 있는 상태입니다. 아하. 사실상 부양 기능을 하지 못하고 부표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 선수는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가겠죠. 가라앉고 있습니다. 예. 단초 침몰 당시만 해도 선수가 바다 위로 머리를 어느 정도 드러낸 상황이었는데 점점 더 가라앉더니 현재는 완전히 모습을 감췄습니다. 해경은 선수가 수면 아래 10m까지 내려갔다고 공식 발표한 이후에 예. 얼마나 더 내려갔는지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그런데 오늘 YTN 취재진이 소나 장비를 이용해서 선수가 얼마나 가라앉는지를 측정해 보니까 예, 소나 장비라고 하면은 음파 탐지가 가능한 네, 거죠? 예. 측정을 해보니까 수면 아래 20m까지 내려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수면 10m 내려가면 기압이 1기압이 올라갑니다. 아하. 그만큼 세월호 선체가 받는 압력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더욱이 압력이 높아지니까 세월호의 내부 구조물, 외부 구조물들이 부서질 가능성도 커졌다는 얘기죠. 자, 20m 아래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리프트백이 누워 있습니다. 똑바로 서 있어야 정상인데요. 그래야 35톤의 힘을 지탱할 수 있는데 이미 리프트백이 기울어져 있고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상의 힘을 받쳐내지 못하고 그냥 힘이 배의 무게에 밀려 있다. 네. 이렇게 지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고한석 기자. 네.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잠수요원들이 선실의 3층과 4층을 지금 진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곳에 지금 승객들이 가장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네. 자, 그러면 이 3층과 4층에 대한 진입 작업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핵심이 3층과 4층 객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침몰 당시는 아침 8시 때였으니까 아침밥을 먹었을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식당 안에 가장 많이 승객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제 낮 12시부터 합동 구조팀은 식당으로 진입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24시간이 넘게 지났지만 식당 안으로는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식당 출입문 앞까지는 가이드라인을 설치를 했고 그곳으로 잠수요원들이 진입을 했지만 출입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압 차이 때문에 출입문을 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격벽을 깨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희 취재진이 해상의 사고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약 500m 떨어진 지점인데요. 지금은 역광이라 가죠. 해를 저희들이 안고 촬영을 하기 때문에 사고 해역 지점이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해가 곧 이제 질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가장 그 바다 유속이 느려지는 시간, 네. 이른바 정조 시간, 네. 지금 언제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죠?
오늘 정조 시간은 모두 3차례입니다. 예. 이미 2차례는 지나갔고 아하. 앞으로 남은 것은 저녁 7시 때 찾아옵니다. 저는 7시 때 1시간 정도 정조 시간이 진행이 되는데 예. 그때가 바로 구조의 적기입니다. 정조 시간은 밀물과 썰물이 교체하는 시기에 바닷물이 숨고르기라는 그렇죠. 그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잠수요원들을 대규모로 투입해서 3층과 4층 객실로 진입하는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아무래도 이제 6시, 7시 이때가 지금부터 약 한 1시간 뒤가 가장 바닷물이 잔잔한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체감을 하기에도 저희가 있는 곳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안정적인 유속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식당에 진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식당에 많은 승객들이 몰려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식당으로 지금 진입 작전을 펼치고 있거든요. 네, 많은 장비를 동원을 해서. 네, 네, 근데 왜 식당으로 자꾸 들어가지 못하는지 좀 답답합니다. 여기만 뚫으면은 그래도 다른 공간으로 또 연결하는 나름 그 배 선상 안에서는 베이스 캠프가 될 수 있거든요.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네. 왜 식당에 진입을 못하는 겁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식당 출입문 앞까지는 잠수요원들이 진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출입문을 열기가 힘이 든 상황입니다. 물 속에서는 행동이 둔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끼질이나 망치를 사용한다고 해도 힘을 적게 받게 됩니다. 못 받겠죠. 예. 그리고 격실 벽을 부수려고 해도 그 격실 벽이 워낙에 단단하기 때문에 좀처럼 깨지지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단지 망치나 도끼로 두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뾰족한 물체로 정을 치듯이 예. 선체에 균열을 내서 안으로 아. 들어가는 방법, 그런 방법도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외에도 각종 첨단 장비가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ROV라고 하는 무인 탐색 로봇이 동원이 됐지만 예. 조류가 워낙 강해서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다이빙벨이라는 장치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잠수요원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심해에서 좀 쉴 수 있는 나름 뭐 엘리베이터라고 할까요? 수중 엘리베이터 네, 이런 밀폐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다이빙벨이 뭐 논란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투입은 안 된 거죠? 이 다이빙벨은 어제 저녁에 처음으로 목격이 됐었습니다. 예. 투하를 하는 것이 아니냐, 수색 현장에 바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몇 시간 뒤 바로 철수를 했습니다. 예. 이 다이빙벨은 정찬배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중 엘리베이터와 같은 겁니다. 그곳에 잠수요원들이 타고 수중으로 내려가면 공기를 20시간 연속으로 주입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구조, 수색 작업이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은 이곳에 조류가 워낙이 세기 때문에 다이빙벨이 흔들리면서 세월호의 선체라 부딪힐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거기에다가 조류가 세서 다이빙벨에 공기를 주입하는 호스가 만약에 엉키거나 끊어질 경우에는 예. 더 다른 사고를 초래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예. 해경 측에서는 일단 다이빙벨은 철수를 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6시가 좀 넘은 시간입니다만 해가 지기에는 약 1시간 정도의 여유는 있어 보입니다. 이제 1시간 뒤에 해가 진 다음에 구조 작업은 이제 조명탄을 쏘고 또 어제까지만 해도 오징어 체납기 여선이 대거 동원이 됐어요. 하지만 한계가 있는 걸 저희들도 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뭐 고등어잡이 여선이 또 동원이 된다고 하죠? 네. 저녁 6시부터 낮 7시까지 오징어 체납기 여선이 집중적으로 이곳에 모입니다. 예. 이 주변을 아주 밝게 비추는데 문제는 정작 작업이 이뤄지는 바닷물 속에는 빛이 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고등어잡이배는 예. 그 집어등이 바닷물 위에서 비추는 것이 아니라 수중 아래로 내려가서도 비출 수 있습니다. 물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빛을 비치는 거군요. 네, 그렇게 되면 고등어잡이배가 투입이 되면 잠수요원들에게는 일종의 안내등 역할을 해줄 수 있을 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부터는 이 야간 수색 작업도 좀 활기를 띠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 저희들 뒤로요 대형 크레인선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주변에는 섬이 많이 있습니다. 몽골도가 있고요, 동거차도가 있습니다. 이 사이의 흐름이 유속이 빨라서 몽골 수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몽골도와 동거차도 사이에 저희들이 있는데요. 이 동거차도 주변에도 조금 전에 고한석 기자가 얘기한 이 오징어 체납기 여선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곳에 있는 잠수부원들이 해군의 잠수부원들이 그곳에서 베이스 캠프를 마련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 있는 섬들 역시 이 구조 작업을 돕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아직까지는 희생자만 발견이 되고 구조자가 나왔다는 소식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계속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고 해역에서 저희 취재진이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찬배입니다.